여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마멘톡의 김민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것은 좋은 일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주를 좋은 방향, 옳은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마멘톡 오늘도 제 곁에는 아주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아주 그 재주를 훌륭한 곳에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네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재주는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재주들을 갖고 계십니까? 네. 저는 눈썰미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눈썰미가요? 오. 재주 맞아요? 이거 엄청난 재주죠. 눈썰미가 어떤 뭐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야금을 배울 때도 네. 이렇게 앞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잘 뭐를 캐치를 잘 하는 거죠. 캐치해서 네. 금방 이제 따라하고 이런 거. 그렇습니까? 그럼 오늘 분위기는 살짝 어떤 것 같아요? 네, 오늘 행복한 분위기예요.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제가 그닥 큰 재주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냥 주위에서 좀 많이 듣는 얘기로는 좀 에너지 넘친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들어요. 오. 네, 이렇게 통화로만 들었을 때도 네. 목소리에 좀 에너지가 있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듣는 편이에요. 이것도 좀 재주죠? 재주죠. 네, 네. 에너제닉하다는 건 이 주변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죠? 네.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재주 가지셨습니다. 네. 배정혜 교도님 어떤 재주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것도 재주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네. 친화력이 좋다는 얘기들 듣는 편인데 와. 이것도 재주에 해당되나요? 제가 볼 때는 이 재주는 그죠? 가장 좋은 재주 중에 네, 하나가 맞아요.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무님. 네. 교무님께서는 어떤 재주가 있으시다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대산종사님께서도 대인의 세 가지 큰 재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서 말씀하신 화하는 재주. 사람과 잘 화하는 재주. 그리고 두 번째가 남의 재주를 내 재주로 삼는 재주.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쓰는 재주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큰 재주, 우리 배정혜 교도님은 일단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죠? 화합을 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이 중에 또 해당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없으세요?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중에는 큰 재주는 네. 오, 알겠습니다. 네, 눈썰미가 좋으세요. 네. 한정란 교도님은요? 저도 없어요. 없는데 네. 화하는 재주를 정말 갖고 싶어요. 화합하는 재주. 네, 네. 오. 화하는 재주를 네. 정말 가장 중요시 여기고 네. 네, 갖고 싶네요. 네. 그럼 배정혜 교도님께 약간 조언을 얻으셔도 좋을 것 친하게 같은데요. 지내요. 배정혜 교도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네. 얘기구나. 네. 저는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재주 있잖아요. 네, 남의 재주를 내 재주로 삼는 재주. 요거에 저는 조금 와닿는 게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막 잘하는 것보다 우리 출연자분들께서 재밌게 말씀해 주시고 이런 거를 저는 정리만 하면 되는 네, 그런 재주가 저는 좀 있는 것 같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네, 이렇게 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교무님, 예. 대종사님께서 재주를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공중에게 해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돈 있잖아요. 돈. 돈이요. 예. 네. 돈 다들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좋죠. 좋아합니다. 네.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이 돈 조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돈은요? 예. 돈은 쓰임에 따라서. 눈썰미가 예, 역시 예, 빠르세요. 예. 네. 이게 뭐죠? 주먹. 손. 이 손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손은 좋은 거죠. 예.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것도 쓰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예, 빙고. 오. 근데 돈이나 손 이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이게 이제 아까 봉사활동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남을 돕는데 막 쓰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쓰면은 그 쓰임새가 그러면 돈이 좋은 게 되죠. 그렇죠. 근데 돈을 이제 안 좋게 쓰게 되면 그 돈이 나쁜 게 되는 거죠. 손도 이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는데 네. 이걸 쓸 때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안마해 주는 데 쓰면 좋은 게 되지만 사람을 패고 죽이는 데 쓰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돈이나 이 사람의 손이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이 없는 것처럼 재주도 마찬가지죠. 재주 있는 거는요, 그냥 재주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네. 근데 그 재주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사람 화합하는 재주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네. 예, 내가 그 재주를 가졌어요. 네. 근데 그 재주를 갖다가 사람 사기치는 데다 써요. 그럼 그 재주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예. 근데 그 재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재주를 쓰는 사람이 나쁜 데다 쓰면 사기치는 데다 쓰면 나쁜 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돕는 데다 쓰면 좋은 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돈이든 그다음에 사람 이 몸이든 그다음에 재주든 그 무엇이든지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걸 쓰는 주체인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원품 3장에서 대종사님이 그러셨죠. 네.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드나니라. 그러니까 선악, 착하고 악한 거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따라서 네. 모든 선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재주를 쓰는 마음, 네. 이 마음에 따라서 선한 마음이 들어서 쓰면 선한 게 되고 악한 마음이 들어서 쓰면 악하기 때문에 대산 종사님께서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교무님 말씀처럼 이 제주가 물론 좋은 곳이지만, 네, 쓰임에 따라 또 나빠질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예, 쓰는 네. 마음에 따라서. 쓰는 마음에 따라서.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네, 이 제주를 좀 잘못된 데 써서 남들에게 약간 뭐 피해를 줬거나 안 좋은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아는 이제 지인 이야기인데 네. 그 분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화하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에요. 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랫 사람들도 잘 화합해서 이렇게 잘 이끌고 나가고 또 윗 사람들하고도 잘 화하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거리가 있거나 건의가 있을 때 그거 이야기 전달을 잘 해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 일들이 이제 몇 번 있으면서 저희가 되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아 되게 리더십도 있고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조금씩 악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화합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이제 추진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좋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정말 한 끗 차이로 본인만 예. 생각하는 그 마음의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악한 그런 인연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네.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제가 아는 이분은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네. 꼭 끝나고 나면 뒷말이 많은 거예요. 어. 이제 이유는 뭐냐면 절차 방법을 다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네. 뭐 가까운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고 그러는 걸 보면서도 성격을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것은 전생 습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아, 전생의 습관. 네. 아, 저도 이번 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교무님, 예. 대산종사님께서 예. 네, 재주가 늘면 큰 사람이 되기 어렵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재주가 있다는 거 분명히 좋은 일이겠지만 예. 대산종사님께서는 어떤 점을 좀 염려해 두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우리가 사자성어로 재승박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재승박덕. 예. 네. 재주가 이게 너무 뛰어나면 네. 이제 덕이 이게 약할 수가 부족할 수가 있다. 어. 근데 이제 그렇게 재주는 뛰어나고 능력은 뛰어난데 인품이 좀 부족해요. 그걸 쓸만한 마음의 힘이 부족해요. 네. 그러면 그 승한 재주가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걸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누님이 여러분인데 누님 한 분 중에 이제 애가 2명이에요. 네네. 아들이 2명인데 큰 아들은 보통 지능보다 약간 뛰어난 정도의 지능을 이제 IQ를 갖고 있고 네. 작은 아이는 멘사회원이에요. 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네. 근데 누가 더 공부를 잘하게 됐을까요? 어렵게. 큰 아이가. 큰 아이는 머리가 그래도 나쁜 편 아니고 좋은 편이잖아요. 네. 근데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해요. 음. 고3도 아닌데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외고를 갔어요. 네. 근데 작은 애는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공부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시시하겠죠. 딱 보면 아니까 네. 머리 살짝 굴리면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누님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걔가 좀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어. 현재는 이제 잘 살고 있지만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주가 승하다 보면 이제 그 승한 재주를 이렇게 마음이 힘이 있으면 잘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치여가지고 이제 좀 그 객기를 부리게 되죠. 네. 예, 그 승한 걸 자기가 이게 어떻게 활용을 못해요. 거의 끌려서 이제 망치는 경우가 많죠. 뭐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신 이제 재주에는 네. 그런 능력적인 재주도 있지만 어떤 뭐 인기가 많아지고 권력이 이제 힘이 생기고 어. 그런 것들도 되죠. 네. 교당에서 보면 뭐 오래 다니셔가지고 이제 뭐 회장단이 됐다든지 막 교단에서 뭐 대호법이 됐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게 되면 더 이제 딱 마음이 더 겸손해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고 교무님이나 어떤 종보사님이나 딱 이렇게 모시면서 자기가 지도를 잘 받아서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른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네. 예,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만이죠. 스톱. 이게 좀 더 이렇게 공부를 더 진척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이 없으면 이제 스톱이 되고 그 스톱만 될 뿐이 아니라 좀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공부를 망치고 수행품 38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공부인에게 가장 위태한 때는 모든 지혜가 열리는 때고 또 사업한 사람에게 가장 위태한 때는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넘치기가 쉽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안 넘치고 딱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가면 더 이제 지혜가 열리고 더 큰 사업의 권리가 돌아오고 그러는데 네. 넘치기가 사람 마음이 참 넘치기가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자, 우리 교무님의 조카분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예. 네, 사실 이 타고난 재능, 재주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혹은 내가 그러는지, 본인이 그러진 않는지, 네, 어떠세요? 전 주변에 제일 제 가까운 남편이 좀 비슷한 케이스예요. 오. 근데 저희 남편도 이렇게 대금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했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배울 때부터 선생님들이 다 너는 음악성이 뛰어나다, 너는 뭐 이렇게 끼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컸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연습을 안 하고 이렇게 씩씩해도 이렇게 잘 되고 이제 금방금방 따라가고 하니까 예, 예. 거기에 이제 본인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냥 너무 알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력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노력을 더 하면 그 재능에 노력이 더해지면 정말 더 좋은 연주자, 좋은 음악가가 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네 거기에 뭔가
더 이상 이렇게 올라서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옆에서 볼 땐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러면? 그냥 네, 네. 머물러 있어요. 아, 진행형이군요. 네. 하지만 또 옆에서 우리 교도님께서 그런 거 알려주시면 네, 네.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잔소리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정란 교도님은요? 저는 이제 제 경우인데요. 저는 제가 그 굉장히 재능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예에 대한 재능이. 그런데 그 대학 때 늘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늘 교수님한테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막 상에 그 대회에 나가 상을 막 이렇게 휩쓸고 막 이래서 내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박사 논문을 쓰고 뭐 육아를 하고 어느 날 그 대학 때 저보다 한참 저 밑에 있었던 동기가 개인전을 한다고 이렇게 딱 그 팜플렛이 왔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대학 때는 정말 교수님들한테 전혀 재능이 없다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동기가 너무 일취월장한 팜플렛이 저희 집에 딱 이렇게 그 우편물로 온 순간 어머나 이거 뭐지? 얘가 왜 어느 순간 이렇게 돼 있지? 라는 걸 본 순간 아 이게 노력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 나는 그때 참 열심히 했었고 나는 지금 그때 내가 재능이 있었던 것보다 내가 그때 열심히 해서 그만큼 노력한 거고 나는 지금은 이제 다른 이론과 뭐 육아와 가정 생활에 잠시 쉬고 있는 기간이었던 것이지 얘는 또 그만큼 이만큼 이렇게 노력을 했었던 거구나라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나도 또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충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네, 그랬었어요. 네. 그리고 계속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해야죠. 아, 대단하십니다. 네, 갈고 닦아야죠. 네. 네. 정말 멋있으세요. 네. 짱. 한정란 교도님 짱. 자, 우리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교당에서 점심 공양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경을 좀 써달라고 했는데도 네. 대수롭지 않게 그냥 평상시처럼 준비를 했어요. 네, 그날따라 교도님들이 정말 많이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 부족하고 뭐 허둥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일을 막상 당하니까 이렇게 당황스럽구나. 그 다음부터 사전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게 됐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게 예상을 벗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또 네, 습관도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저는 반대였거든요. 아까 우리 한정란 교도님과 반대예요. 전 재능이 되게 없는 편이었어요. 개그맨. 그래요? 네. 그래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스타일이었어요. 예. 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계속 오락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나가서 막 웃기고 막 대표하고 이런 걸 하다가 개그맨을 하려고 딱 왔는데 이 세계는 다른 거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냥 조금 웃겼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하루에 한두 시간밖에 안 잤어요. 네, 정말로 한 3, 4년을 계속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죠. 네,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그렇죠. 그때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교무님, 예. 우리가 이 제주를 옳은 방향으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과 정신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 봉사활동하는 한 분 여성분이 있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이제 빈민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은 절름발이를 앓고 있는 이제 소년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측은하니까 자기와 친분이 있던 의사분한테 한번 이제 그 진단을 맡겨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이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비를 구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돼서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치료가 돼서 이제 이 두 발로 제대로 걷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되게 이제 기쁜 일이었죠. 이제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잊고 살다가 그 아이가 어떻게 살지 하고 이제 궁금해져서 네. 이제 추적을 해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세상에 이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이제 충격받고 상심이 돼서 네. 그 친했던 의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그때 아이를 걷게만 만들었지 인생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 걷는 방향은 알려주지 않은 게 너무 우리가 미스였다, 후회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요즘에는 이 걷는 방향보다는 걷는 재주를 만들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게 만들까? 이렇게 우리가 교육의 이 방침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이 철학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게 할까는 잘 생각질 않잖아요. 네. 이제 그게 우리가 많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품 30장에서 대종사님께서 모든 재주와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 박식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질 못하면 오히려 공중에 해악을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용심법, 마음 쓰는 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 모든 물질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라. 네. 그 법문이 있잖아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 쌓기에 바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라이선스를 따는데 그 모든 라이선스에 앞서서 따야 될 라이선스가 마음 운전 라이선스라는 거죠. 마음 운전 라이선스라는 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음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재주를 바르게 쓰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또 우리 자녀들을 마음의 조종사가 될 수 있게 진정한 라이선스를 딸 수 있게 도와주는 거. 네. 우리가 나도 이렇게 해서 그 라이선스를 따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우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교무님. 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다라고 하셨지만 또 큰 재주 있는 사람이 가정과 나라를 흥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주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또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겠죠.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주가 무엇인지 또 그 재주를 옳은 일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자가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멘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심심할 틈 없는 우리들의 인생 이야기 만나보는 공감업 왓수다 순서가 왔습니다. 자, 살면서 고마워라는 말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죠?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고마워라는 키워드로 책 제목을 저희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물어봐줘서 고마워,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뭐 이런 책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이렇듯이 우리 일상에서 고마워라는 말이 필요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감업 왓수다의 주제는 바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맙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사시는 것 같으세요? 자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노력을 한다? 네. 오. 항상 어떤 상황이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성인진 교수님한테. 고맙습니다. 아, 예, 지금 들었습니다. 아유, 행복하죠. 저도 항상 고맙습니다. 네, 한정란 교수님. 저도 좀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노력하는 편이시다. 네. 그러면 평소에 뭐 많이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많이도 하지만 많이도 더 노력한다? 하지만 더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더 네. 하려고 한다. 네, 네. 오, 알겠습니다. 교육상. 교육상. 아이 교육상. 오, 아이가 배우니까. 그럼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이제 처음에는 반성 일기를 하루에 5가지씩 쓰기 시작했는데 네. 계속 기분이 좀 다운이 되는 거예요. 음. 소태사 마음학교 교무님께서 어느 날 이제 강연하시는 걸 듣고 네. 마음 감사 노트에 하루에 5가지씩 감사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작은 것까지 다 찾아낼 정도로 고마운 일이 이제 감사한 일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뭐 고마워 감사 이런 단어가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또 이 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고맙다는 말도 자주 하시고 더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좀 하기가 어색하고 좀 고맙다는 말에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는데요. 대산종사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곳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무님, 은혜를 발견했을 때 저희가 고마워라는 말을 예. 왜 선뜻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분 세 분 빼고 예. 저는 그렇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상당히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아,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네. 첫째는 우리가 그 습관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습관. 표현하는 습관.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청년 학생들 이 담당할 때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일반 법회 다니는 교도님 한 분이 법회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그 마당 앞에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네. 제 아들 누구를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왠지 그 아들 보면 너무 사랑하고 네. 사랑스럽고 좋은데 말이 이렇게 안 나온대요. 반대로 너 이놈 새끼 왜 그러냐? 옷은 왜 그 모양이나 이렇게 이제 반대로 예, 이게 얘기를 그거 하시는구나. 하기가 되게 쑥스럽고 안 되는 거예요. 닭살이고. 그러니까 이제 노력해도 안 되니까 네. 이제 근데 저를 보니까 아이들하고 이제 잘 이렇게 지내니까 제가 못하는 걸 교무님이 더 해주세요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이렇게 습관이 또 안 되고 표현하는 습관이 안 되다 보면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발을 이 말하고 다니는 걸 네. 나팔 분다고 이야기 많이 하셨죠. 네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들 악기는 하나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냥 나팔을 하나씩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악기 연습해보면 아시겠지만 이 연습 안 된 사람은 치면요 이게 소음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인지님 같은 숙달된 분이 치면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이라는 악기도 내가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습관화를 시켜놓으면 이제 그 말 표현을 내가 능숙하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이제 그 표현을 더 잘하게 되는데 마음은 있어도 습관이 안 되면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진심으로 못 느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하면 어떻게든 이 표현이 또 되잖아요. 예, 고마운데 손이라도 덕석 잡는다든지 네. 뭐 표정에서도 묻어 나오든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감사를 딱 발견하는 네. 그런 이 신앙인이 되어 있으면 네. 이렇게 우러 나오겠죠. 이렇게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이게 이제 말 못한 사람들은 남자들 중에 말 못하는 반대로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사람들 보면 말은 안 하는데 네. 나중에 슬쩍 못 놓고 가고 예, 츤데레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막 함부로 해놓고는 나중에 뭘 생각했던 거 딱 툭 던져놓고 가고 네. 예, 그런 경우 이제 표현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진짜 마음에서 느껴지면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이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함을 이렇게 빨리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겠고 그 감사한 마음을 찾았다면은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근데 감사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다. 예, 예. 그러니까 마음에서 진심으로 느껴지는 게 네.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찾는 건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굴리는 거잖아요. 네네.
진짜 감사한 게 아닌 거죠. 그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요 하고 느껴지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예. 네. 빨리 요거를 느껴야 될 텐데 네. 지금 마음이 급하네요. 예, 예. 네. 우리가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짐승도 은혜를 받으면 갚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네. 예.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은혜를 안 갚으면 어우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표현을 뭐 또 이런 표현까지 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네 주변에서 은혜 모르는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혹시 네, 이렇게 갚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 있으셨어요? 저는 네. 이제 공연을 저희가 하러 다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이 이제 뭐 돈을 많이 받고 하는 공연도 있고 적게 받고 하는 공연도 있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는 선배가 이렇게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자리를 잡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는 이제 많이 힘들고 또 이렇게 무료 공연도 다니면서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후배들이 좀 같이 모여서 도와줬었어요. 이제 자리를 잘 잡게 하려고. 그래서 막 그런 자리 생각 안 하고 막 굳은 그런 공연도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거든요. 그 단체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가 다 자리가 잡히다 보니까 이제 돈을 좀 많이 받는 공연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연주자들을 더 데려다가 쓰는데 정작 그때가 돼서는 처음 도와줬던 사람들을 쓰질 않고 자기가 이제 더 인맥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자기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처음 도와줬던 사람들은 너무 조금 섭섭한 거예요. 저렇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어떻게 저 그럴 수 있나 그냥 그러니까 뭘 바래서 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라도 그리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기만 했어도 되게 괜찮았을 텐데 그렇게 딱 그 변하는 모습이 네. 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아, 많이 공감이 되네요. 저희 업적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죠? 아,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리는 나중에 다 알아요. 아, 네, 그럼. 네. 네. 그럼 한정란 교도님 경우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진리는 안다고 해놓고 저 사례를 얘기하려고 하니 참 찔립니다. 제가 한 20대 후반 때 그 이렇게 통영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오, 그 이렇게 바닷가에서 네.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지갑을 흘린 거예요. 그 바닷가 앞에서. 오. 근데 지갑 흘린지도 몰랐어요. 네. 그 주차장에서. 그런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고. 오. 통영 그 어디 그 경찰서에서.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제 지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에서 누가 주웠다고. 오. 근데 이제 그 거기 안에 제 지갑 안에 들어있는 그 저희 회원 명단 그 주소록에서 이제 제 번호를 보고 이제 그 거기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지갑을 이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갖다 주신 분 연락처를 남겨 두셨더라고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그때만 고맙죠. 해도 네. 내가 익산에 돌아가면 정말 이렇게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보내야지, 뭐 답례라도 보내야지, 막 무슨 선물을 보낼까, 막 이렇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 십몇 년이 지났어요. 어구. 아, 못 하셨어요? 네, 못했어요. 아. 네, 정말 배은망덕하죠. 아, 진리가 주식하.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일을 10년 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잇는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렇죠? 아니, 우리 그- 교도님이. 이번 일화 때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그걸 잊고 있었구나. 제가 그거를 두고두고 지갑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꼭 선물을 보내야지. 그런데 이제 지갑 바꾸면서도 이제 그것도 사라지고, 그게 마음에 내내 걸려요. 야, 그럼 그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죠, 이제. 아니면 통영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지갑을 흘리면 그분이 또 주워줄 수도 있는. 영상 편지 한번 쓸까요, 진짜로? 네, 아 진짜로 여기 카메라 보시고, 네. 그분께
그때 감사의 너무 말씀을. 감사했습니다. 야. 정말 선물은 못 보냈고 정말 보내고 싶었어요. 정말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정말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은혜를 잊지 않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멋지세요. 교도님. 네. 자, 다음은 우리 배정혜 교도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네. 나이가 들수록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폰 저장도 남편 부처님으로 바꿔놓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제가 운동을 싫어하니까 네. 뭐 운동 가자, 여행 가자, 수영해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프면 안 된다 이러면서 챙겨주는데 평생을 저를 이렇게 먹여 살렸는데도 제가 남편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방송을 계기로 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배정혜 교도님께서도 남편분께 한 말씀 하세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특집이에요. 영상 편지 특집.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여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와, 진짜. 먹여 살려줘서 고마워.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네, 너무 좋아 보이세요. 자, 대종사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감사를 느끼며 만족한 일을 세상과 같이 나누어 즐기기 때문에 복이 항상 무궁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교무님, 보은하며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예, 그러죠. 그 한 사람이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요. 예, 근데 감옥에 살다가 보니까 과거가 많이 이제 뉘우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나가면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네.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출소를 했어요. 근데 출소해 가지고 그 마음 먹은 그대로 이제 수도원을 이제 찾아갔어요. 네.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제일 이제 장이 되시는 분이 좋다. 네. 무조건 오케이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10년 동안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고. 예, 말하면 바로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그래도 괜찮냐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결심이 이제 섰기 때문에 그러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죠. 10년이 딱 됐어요. 그래서 10년이 되면 한마디 할 수가 있잖아요. 뭐라고 했을까, 이분이? 야, 궁금하네요. 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먹는 게 신통치 않아요. 밥을 좀 제대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끝, 이제 말할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10년 살겠냐고 했더니 또 산대요. 네. 신기하죠? 네. 투덜거리면서 10년 또 살겠다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10년을 또 살았어요. 정말 네. 말 한마디 않고. 근데 10년 후에 또 이제 대면을 하게 됐어요. 그래 10년 동안 어땠느냐 했더니 잠자리가 불편해서 죽을 뻔했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고 다시 10년을 더 살았어요. 네. 그랬더니 10년에 또 한다는 말이 사람들이 다 불친절해서 살기가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화인데 네. 이분이 30년 동안 세 마디를 했는데 그 세 마디가 30년을 대별해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에 같이 내가 살아가지만 그곳을 이분은 평생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어때요? 괴로운 곳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산 거죠. 근데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대종사님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분의 6만 뜻에 만족해도 거기에 감사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설령 10분에 전부 다 만족하더라도 그걸 혼자 갖지 않고 나눠 쓰므로 쓴다고 하셨죠. 네. 예,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자냐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뭔가를 많이 가져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보다 네. 현재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그 지금 현재를 지금 가진 그것에서 만족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한 사람이 행복자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걸 만족할 줄 모르고 원망하며 살면 그 속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괴로운 생활을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저희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예. 네. 자, 우리 교무님께서도 아까 이제 이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게 습관이 예, 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가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예. 그 또 버릇,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속담인데 예. 자녀분들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고맙다는 표현을 잘하는, 네,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좀 키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정에서? 네. 자녀들이.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물질을 너무 당연시 여길까봐 저희 어. 그 남편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부족하게 줘라. 오. 좀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편이에요. 이제 얼마 전에 추석 때도 네. 이제 아이가 그 옷을 사러 갔는데 장난감 코너 앞에서 네. 이제 멈춰 섰어요. 갖고 싶어가지고. 멈추죠.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저희 남편 교우님이 이 장난감을 가지려면 네. 네가 맨날 받고 있는 용돈에서 제외시켜라 돈을. 오. 네. 그래서 이 물질이 얼마나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좀 저희 교무님은 저 같으면 만약에 그냥 당장 사줬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교무님은 좀 그걸 강조하는 편이세요. 네. 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그걸 좀 철저하게 시키는 편이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규율을 좀 정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러면 이제 하루 용돈이 2,000원이니까 네. 2,000원 곱하기 장난감 가격만큼 이야. 용돈을 주지 말고 만약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네가 하고 있는 뭐 스마트폰 게임 시간을 깎고 그런데 만약에 네가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벌어라. 어떻게 벌어? 엄마 심부름을 해서 한 번 심부름 하는데 500원. 더 이상 많이는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규율을 딱딱 정해서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를 좀 저희 남편 교무님은 아이한테 좀 일깨워주는 편이세요. 야, 굉장히 좋은 방법. 네,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저는 절대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을 어. 저희 남편 교무님은 진짜 잘하는 편이에요. 야,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이런 방법을 아, 좀 정말. 써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예전에 뭐 떼쓰면은 그냥 맞았거든요. 맞고 장난감 얻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네.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 네,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저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얘를 여기 왜 데리고 왔을까 막 저는 한탄을 했는데 네. 저희 남편 교무님은 거기서 방법을 찾더라고요. 야,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우리 성인진 교도님께서는요. 저는 네. 이제 아직 아이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는 아니어서 네네. 그래도 네, 뭔가 약간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교할 때도 아이가 말은 못 듣지만 뭔가 음악도 들려주고 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시는 건 혹시? 그래서 그냥 계속 네. 어떤 그 상황이 있을 때 네. 그냥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말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얼만큼 인지하고 있는지는 사실 모르지만 네. 이때는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말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교무님 이런 것도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더 추천을 하자면 네. 이제 이 아이한테 감사해야지 하는 것보다 네. 본인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아.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오, 예, 예. 보셨죠? 제가 질문 잘했잖아요. 네, 네. 네, 다 그거 하다니까요. 네. 배정혜 교도님께서는요. 딸이 어느 날 네. 녹음 파일을 보내왔는데 녹음 파일이요? 예, 오. 이제 들어보니까 약간 흐느끼면서 고마워 엄마 이러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를 쭉 하면서 엄마 와. 앞으로 잘할게 이러는데 제가 좀 뭉클했어요. 얘가 인생 공부를 잘했구나 싶으면서 네. 앞으로 지금처럼만 이렇게 생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 진짜 부럽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그죠? 따님이 음성 파일로. 네. 아, 진짜 좋으시겠다. 저도 딸 낳아야 되겠어요. 딸이 있어야 돼. 네, 딸이 있어요. 네, 저도 아들이지만 저는 꼭 딸을 낳도록 하겠습니다. 교무님, 예. 저희가 이 가정에서 예. 네, 감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또 좋을까요? 저는 이제 추천해주고 싶은 게요. 네, 저희 교당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 네,
한 줄 감사일기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교도님들이 그 뭔가 긴 문장을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 줄 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그렇죠. 먹으면. 그래서 매일 한 줄씩만 감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 어느 방송 나가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떤 경기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모터가 지금 고장 났던 게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네. 물이 이틀 동안 안 나왔어요. 오. 물이 안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덕분에 물귀한 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 예, 그런 식으로 한 줄씩 쓰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추천드리고 싶고 가족 간에는요. 가족 감사일기를 같이 쓰면 공동으로 벽에 붙여놓고 이제 쓰는 거죠. 네. 이제 딸이 이제 아빠 이제 민수님 딸이 있는데 오늘 아빠가 용돈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제 아빠는 딸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또 감사합니다. 계속 써나가면 그 말 한마디가 힘이 있어요. 네. 예, 이렇게 일기 한 줄 쓰면서 내 마음이 감사로 전환되거든요. 그런데 가족 간에도 이렇게 쓰게 되면 네. 그 가족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네.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네. 잠깐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마음을 잠깐 멈추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 감사할 거리 생각이 안 나면 네. 안 나지만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게 힘이 있어요. 음. 예, 마음이 딱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또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마멘톡의 공식 질문이죠. 네. 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네.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말입니다. 제일 값어치 있는 말이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이도 가장 어리신 분께서 이렇게 또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한정란 교도님께는요? 정인 것 같아요. 정. 정. 세상에 정이 없으면 얼마나 팍팍해요. 음. 그 고맙다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꾸 더 정이 솟아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을 만드는 것이 네. 고맙다는 말. 말 한마디다.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배정희 교도님. 저는 훈훈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착하다는 말은 선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착한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무님. 네. 저는 봄바람이다. 봄바람이다. 예. 오. 실제인데 오늘 여기 주차를 하고 네. 이렇게 나가는데 주차 이제 이렇게 표 받는 분 여자분이 그분이 저를 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제가 많이 피곤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도 약간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 세상 참 좋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봄바람이 탁 불면 이 자연이 탁 살아나잖아요. 꽃이 피고 이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는 네. 봄바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우리 또 교무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제가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할 거가 있었는데 조금 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예. 네, 사실 이 무엇을 바라고 도움을 주지 않아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으면 서운하시죠? 요게 이제 원래 멘트였는데 예, 여기다 예. 하나 좀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봄바람처럼 내 기운이 살아나게 되죠. 예,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작은 것의 은혜를 발견하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네. 이 멘트가 최고의 멘트였네요. 그렇죠?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